이제 종목 상담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네. 삼성전자 갖고 있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가 12만 8천 원에 16%. 네, 12만 8천 원에 16% 맞으실까요? 네네. 네, 수익 정말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감사해요. 네, 미국발 악재도 3%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대체 어디까지 좀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역시나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께 바로 여쭤볼게요. 삼성전자 현재 수익 중, 네, 민프랑 대변인께서 아주 빠르게 들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괜찮으실까요? 네. 네, 상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12만 8천 아주 괜찮은, 아주 지금에 봐서는 괜찮은 매수가예요. 네. 요거 지금 혹시 비중이 추가 매수 하신 건가요? 네? 추가 매수를 하신 건가요? 네네네. 추가 매수 하셨구나. 요거 단기로 보고 들어가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언제까지 들고 계실 거란 생각을 일단 하셨어요? 네네. 네, 그러면은 제가 1분기까지 네. 좀 1분기 끝나기 전까지 좀 들고 가려고요. 1분기 끝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네. 그렇게 되면은 올해 이렇게 끝까지 들고 가기보다는 한번 네. 좀 이렇게 체크하고 매도하고 이렇게 좀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일단은 제가 장기적인 관점 한 번이랑 단기적인 관점 이렇게 좀 네, 짧게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예, 예. 그 어제 미국 시장이 많이 좀 급락세를 보였던 건 아시죠? 네네. 네, 지금 그린란드 문제 때문에 미국하고 유럽하고 이런 리스크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은 정말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아요. 출렁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인텔이나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 같은 이 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은 거의 10% 가까이,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1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시장이 사실 유럽하고 미국하고 전면전을 하지 않는 이상은 반도체 쪽은 안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지금 전망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앞뒤 다 이제 지어놓고 보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급등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놓고 일부라도 이렇게 하는 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게 일반적인 중론이지만 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9월 달부터 해서 지금 D램 가격이 3배가 올랐거든요. 네. 이 말은 즉슨 원래 수익권에서 곱하기 몇 배가 될 수가 있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어제도 반도체 관련해서 좋은 호재가 있었고 미국 시장에서 그다음에 네네. 월요일부터 해서 매일매일 사실 반도체에 관한 그 신규 호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안 팔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네. 시청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1분기에서 조금 1분기까지 보고 있어요라고 하시면은 네네. 절반은 놔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해하셨을까요? 그래서 그러면 네. 장기는 네. 1년 내에 그냥 그 장기라는 게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제 의심이 시작될 때. 네네. 예.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여름에 올지 연말까지 쭉 그냥 오르기만 할지 우리는 그것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청자님의 생각이 이제 1분기 끝나고 조금 이제 덜어내고 보고 싶으시다고 하시니 이게 사실 조정은 옵니다.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 한 절반 정도 팔아서 놔두고 그다음에 이제 조정이 오면은 다시 한번 그 팔았던 거를 재투자하는 쪽으로 요렇게 한번 계획을 짜보는 게 어떨까? 요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간 강하게 올라준 만큼 일단 절반은 수익 실현하는 의견 주셨고요. 또 조정 시에 재매수하는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또 우선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올릭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022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예, 현대 오토에버 가지고 있고요. 현대 오토에버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36만 원에 수익
구간이고요. 네. 비중은 한 4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36만 원에 40%세요. 예, 예. 네, 수익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네. 현대차 그룹주들 오늘도 전반적으로 급등세를 보였는데 대체 어디까지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예. 네, 두 분 다 계속해서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께 바로 여쭤볼게요. 이 현대차 그룹주 또 아까 이정호 대표님께서 전망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한번 고민 해결해 드리고 싶다. 네, 이정호 대표님께서 이렇게 자신 있게 들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괜찮으실까요? 예, 좋습니다. 네, 상담해 주시죠. 네, 목표가가 제일 궁금하신 건가요, 혹시? 요즘 며칠 보면은 네. 이게 좀 업다운도 좀 심한 것 같고 네. 50만 원 돌파가 네. 좀 힘든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요 시점이 이제 한계에 온 건지 아니면은 좋게는 보고는 있는데 네. 어떻게 좀 더 들고 가보는 게 난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먼저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대차가 지금 오늘장에서는 더욱더 좋은 모습가 나와줬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현대오토에버 쪽에 강한 수급세나 모멘텀이 나와주면서 급등하는 모습가 나왔고 이제 50만 원을 한번 돌파해줬다가 이제 지금부터는 좀 재미없는 흐름세가 나오는데 현대차는 계속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오토에버가 50만 원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고점의 부근인가 이런 고민을 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현대오토에버가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차 이제는 휴머노이드 관련돼가지고 변모가 하면서 더욱더 중요한 기업으로 탈바꿈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자라고 보면 기존에 뭐 IT,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했었던 부분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 넘어가면서 이제 로봇에 대한 제어나 아니면 유통이나 이런 판매 담당까지도 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본다면 현대오토에버 입장에서는 더욱더 산업의 다각화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로봇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개발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생산 여력 뭐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현대오토에버가 유통과 뭐 AS를 담당한다고 본다면 초기 자본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안 들어가는 대신에 어떻게 보면 알짜배기 사업만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욱더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종목이 과거에 어떻게 보면은 1월 초까지만 해도 왜 이렇게 잘 갔냐라고 본다면 대주주 지분이나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현대차나 기아차 지분이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품절주의 형성을 띠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느 정도 효제만 나와준다면 올라가주는 모습도 있었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다시 한번 50만 원을 탈환하면서 지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종목에서 제일 가격대가 중요한 건 저는 40만 원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만 원이 혹시라도 악재나 이런 부분이 뜨면서 이탈이 된다라고 본다면 그때는 수익을 무조건 챙기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만약 40만 원이 안 깨진다라고 본다면 저는 먼저 60만 원으로 가면 40만 원이 먼저 가냐 60만 원이 먼저 가냐라고 봤을 때 60만 원이 먼저 가면 그때 이제 10% 정도를 챙기시고 이제 65만 원에 또 10% 정도를 챙기면서 계속적으로 5만 원 단위 때마다 10% 정도를 챙기면서 나머지 10%는 어떻게 본다면 이번 연도 계속적으로 가져가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도 장기적으로 상승 랠리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일단은 40만 원 주가 흐름을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면서 앞으로도 많은 시청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이녹스 첨단 소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26,100원이고요. 네. 비중이 70%입니다. 26,100원에 70% 맞으실까요? 네, 네, 이 종목 비중이 70%나 되셔서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도 최근 우주항공 모멘텀으로 좀 주목받고 있는데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께 바로 여쭤볼게요. 이 종목 지금 비중이 70%나 되시는데 내가 한번 꼼꼼히 전략 제시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예, 민푸름 네, 본사님. 민프롬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종목명만 딱 들었을 때는 저는 당연히 보유 의견을 드리는데 비중에서 약간 고민했어요. 예, 요게 혹시 처음부터 70%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추가 매수를 하신 건가요? 네, 조금 추가 매수했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네. 요게 이제 많이 물려서 추가 매수라기보다는 비중을 조금 더 실으신 건가요? 네, 이게 작년 7월쯤에 샀거든요.
작년 7월이요. 예, 예. 아, 작년 7월. 그럼 꽤 되셨네요. 네. 일단 비중을 조금 줄일 의향은 있으실까요? 이걸 어떻게 계속 손절을 해야 되나, 계속 가지고 가야 되나 해서요. 그런 의미시라면 일단 보유를 하시고, 제가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게 급등이 한번 나왔을 때 일단 20%라도 조금 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지금 이녹스 첨단 소재가 지금 어쨌든 저쨌든 그 스페이스X 그 IPO 기대감 때문에 사실 그 모멘텀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그게 있으려면 이미 갔었어야 돼요. 그죠? 네. 근데 아직까지도 사실 작년 여름부터 해서 쭉 결국 횡보 아닌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한번 터지면 급격하게 올라올 수 있어요. 3만 원, 이제 3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 급등이 올라올 때 뭐 27,000원에서 20%를 덜어라는 말씀이 아니라 요거는 우리가 요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녹스 첨단 소재는 지금 테마주기 때문에 스페이스X가 무언가 이 이녹스 첨단 소재가 다시 부각이 되는 그 사이클이 올 거예요. 지금 수단매가 굉장히 빨라서 이게 당장 내일 올지 다음 주에 올지 다음 달에 올지 우리는 그거는 몰라요. 그런데 이게 한번 올 때 3만 원 부근에서 20%를 덜어라. 요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부각이 되면 저는 3만 원 이상을 갈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굳이 3만 원에서 20%를 덜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3만 원에서 다시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데이터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3만 원에서 다시 부딪히고 내려올 때면은 그냥 올 매도를 하시고 일단 3만 원 찍었을 때 20%를 일단 덜어내고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이해하셨을까요? 네네. 그럼 네. 일단 3만 원까지는 놔두라는 얘기시잖아요. 네, 일단 갖고 계세요. 이게 네. 지금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3만 원이 아니라 뭐 28,000원, 29,000원 이렇게 급등이 오셨을 때도 10%씩, 뭐 5%씩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3만 원을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기는 조금 힘드실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이제 근데 기간이 언제 네. 될랑가는 모르겠네요. 그렇죠. 기간이 언제가 네.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급등이 왔을 때는 5%라도 10%라도 약간씩 좀 파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한번 횡보가 길면 길수록 폭발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급등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급등을 잘 잡아먹고 나오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큰 수익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만 원에서 20%는 비중을 한번 줄여보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비중 축소하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좀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꼭 좋은 수익 얻으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알테오젠이에요. 알테오젠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1만 7,700원이에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이 많아요. 30%예요. 아, 30%세요. 네, 네, 이 종목 기술 이전 규모 관련해서 오늘도 급락이 나와서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이거를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를 네. 이걸 이게 기다리면 이게 뭐 번전이라도 올래나 이게 모르겠네요. 아, 네. 계속 기다려 봐야 될지 아니면 손절을 해봐야 될지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민프는요? 네, 민프름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예, 이거 걱정 많으시겠어요. 예, 이거를 바로 쳐버려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가격 보고 오늘 매수하셨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전에 매수를 하셨다가 지금 이 가격 매도 못하고 이 가격이 온 거잖아요. 그죠? 네, 이거를 전에 매수했는데요. 네. 제가 병원에 좀 수술을 하고 엊그저께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좀 오늘 좀 지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러셨구나. 네. 일단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매도 의견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비중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얘가 어디까지 내려왔다가 올라올지 몰라서 매도 의견을 드린 거예요. 예. 이해하셨죠? 이게 또 그래, 어디까지 뭐 내려갈지 모르죠. 그렇죠. 이 네. 방송 혹시 처음에부터 보셨으면 제가 앞에 알테오젠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했던 거 혹시 보셨을까요? 오늘이요? 네. 오늘 봤어요. 아,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에는 지금 신뢰성 자체가 조금 훼손이 된 부분이라서 이 신뢰도가 회복을 하는 게 뭐 바로 사실 내일 당장 빨간불 뜰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신뢰성이 다시 회복이 된다면요. 뭐 예를 들어 뭐 지금 이 기대치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 만큼의 호재가 뭔가 있다거나 근데 그거는 우리가 예상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은 언제든지 반등이 올 수가 있겠지만 이 하락을 시작할 때 이게 시작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비중의 절반 정도를 일단은 매도해놓고 반등이 올 때 다시 재매수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이게 사실 손실보다 배 아픈 게 낫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혹시 이거 화면 보고 계신가요? 네. 네,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제가 약간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여기 파란색 선을 하나 그어놨죠? 네. 여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에요. 41만 원이. 근데 지금 네. 매수가랑 41만 원이 굉장히 가깝잖아요. 네. 이 41만 원이 이탈을 했다라는 거는 그 다음 이제 32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조금 볼 수 있어요. 이 기술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32만 원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네. 32만 원마저 깬다 이러면 이제 또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네. 요게 조금 과하다고 생각은 해요. 과하다고 네. 생각을 하지만 시장 분위기가 안 좋고 알테오젠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일종의 배신감을 시장이 느끼는 부분이라서 또 네. 얼마든지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가슴 아픈 건 가슴 아픈 거고 일단은 반절만 빼고 그리고 반등하는 거 확인해서 그때 다시 매도했던 금액만큼만 다시 추가 매수를 하면은 평단도 내려가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추세에 맞춰서 다시 이제 사라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네, 그렇게 하셔야지. 요거 그냥 놔뒀다가 손실이 눈덩이만큼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계속 보유하고 조금 지키려면은 여기서는 조금 추가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요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럼 기술 이전을 완전히 해버린 겁니까? 아까 기술 이전 계약은 됐어요. 그래서 요게 저는 초반만 하더라도 이게 특허 문제가 이제 없다라는 거 아닌가? 이게 이렇게까지 빠질 이야기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로열티가 원래 10%를 받기로 했었는데 22%라고 이렇게 확 낮춰진 거예요. 이게 절반만 됐어도 이 정도까지 충격은 아니었을 텐데 10%에서 2%면은 굉장히 현저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거라서 요게 다시 되돌림이 오기까지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절반은 매도하시고 나중에 반등하는 거 꼭 확인하시고 40만 원 다 올라와서 추가 매수를 해도 돼요. 다시 사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혹시 몰라서 절반만 매도하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등 오면은 32만 원에서 반등을 하는 거를 보고 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32만 원? 32만 원에서 반등을 할지 32만 원까지 안 오고 반등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 요거 반등을 하는 걸 확인을 하고 사셨으면 좋겠고 하루 빨간불 떴다고 반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시청자님. 요 며칠 정도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상승으로 이제 추세를 이렇게 단기적으로나마 그릴 때 그때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지금이 또 하락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에 절반 매도 의견 주셨고요. 반등 시 추가 매수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올릭스요. 올릭스요. 네, 매수가랑- 매수가는 네. 14만 7천 원에 네. 30%요. 14만 7천 원에 30% 맞으실까요? 네네.
네, 이 종목 탈모 치료제 관련해서 오늘 급락이 나와서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주가가 좀 탄력을 다시 받아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그럼에도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께 바로 여쭤볼게요. 이정호 대표님, 이 종목 상담해 주시죠. 네. 올릭스 같은 경우도 오늘장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빠져주면서 동반적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알테오젠에 대해서 기술 어떻게 보면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시장에서 저조했던 모습세가 전반적인 충격을 다가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올릭스 같은 경우도 일라일리한 기술 이전 계약이나 이런 부분을 체결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부분이 맞물려서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올릭스 같은 경우 26년도에도 그나마 긍정적인 포인트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즘 메시 치료제나 이런 부분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는 일상 단계나 이런 부분이 26년도 상반기에 공개를 한다라고 했는데 데이터를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혹시 추가 매수까지도 고려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아니요. 네. 지금은 제약바이오를 저가에 막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지금 가격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차라리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손절까지도 고려하시는 게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가격대가 거의 12만 원 부근인데 13만 원 부근대가 좀 강한 저항대가 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비중이 30% 정도잖아요. 13만 원까지 반등이 조금 바로 이뤄진다고 본다면 비중을 어느 정도 10% 정도를 정리하시고 나머지 20%는 지금 진입가보다 더 비싸게 판다라고 하시면서 가져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그러니까 총 비중이 30%니까 13만 원에서 비중 10%를 덜어내시고 지금 매수가에서 또 나머지 비중 10%를 덜어내시고 나머지는 이제 17만 원까지 조금 더 비중을 줄인 다음에 들고 가시는 전략.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관련해가지고 과거에 어떤 25년도에 계속적으로 올라갔었던 이유는 상승을 한번 올라가면은 상승 추세나 이런 부분이 안 무너지고 올라갔던 부분 그리고 기술 수출 이전이나 이런 부분이 기대 이상보다 많이 나왔던 부분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알테오젠 이후로 조금 더 시장에서 명확하게 나오는 모멘텀이 나올 필요는 있는데 그 전까지는 제약바이오 쪽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안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도 물어봐도 지금 제약바이오 살래 아니면 현대차 살래 아니면 반도체 살래 물어본다라고 봐도 반도체나 현대차 쪽으로 집중된 소급세 현황이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당분간 재미없을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13만 원대 분할 매도하시고 그다음에 진입가에 또 매도 그다음에 나머지는 16만 원 이상에서 팔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13만 원까지 반등 시 비중 축소하는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는 17만 원까지 계속해서 홀딩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네, 테크잉 44만 9천 원에 5%예요. 테크윙 4만 9천 원에 5%요. 네네. 네, 이 종목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오늘 또 크게 빠져서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이 종목 지금 3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매도를 해봐야 되는 건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어요. 어떤 분께 한번 상담 받아볼까요? 이정호 대표님이. 네, 이정호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테크인 같은 경우에 오늘 장에서 좀 과도하게 빠진 감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장 초반에 비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나머지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중에서는 반등을 못하고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종목들이 대다수가 연출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어느 정도 옥석가리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테크인이 오늘 빠진 그 부분은 생각보다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혹시 추가 매수도 고려를 하고 계신가요? 네네. 네. 추가 매수 그거 물어보려고 문의드린 거예요. 네, 지금 비중을 많이 안 들어가셨기 때문에 천만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네. 하신다라고 본다면 매수가를 네. 낮춘 다음에 이제는 충분히 수익권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해가지고는 다들 알다시피 요즘 수출 데이터가 공개했는데 반도체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어떻게 보면 공장의 확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비주들이 수혜가 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생각하는 추가 매수 가격대는 지금 가격대보다는
36,000원 부근에서 한 번 정도는 도전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5% 정도니까 내가 추가 매수, 내가 이번 진입할 때는 한 번에 5%를 샀으니까 그 다음 진입할 때는 두 번에 걸쳐 산다라고 볼 수가 있고 36,000원대 이제 비중이 한 2.5% 정도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35,000원이 깨지면은 추가적인 하락세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네. 반등이 나올 때 35,000원 기준으로 이제는 그때 돌파를 하면 들어가시는 전략이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면 그렇게 하면 평단가가 대략적으로 4만 원 초반 정도 나올 가능성이 4만 원 중반 43,000원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네. 보면 충분히 지금 49,000원 가격대보다는 낮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더욱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 아니면 추가 매수를 안 하는 방법은 뭐냐라고 본다면 소부장 안에서도 거기서도 이제 옥석 가리기나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테크윙을 굳이 추가 매수를 하시는 전략보다는 다른 종목들 기존대로 계속적으로 잘 가고 있는 소부장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하시는 것도 어떻게 본다면 그 방법도 투자형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35,000원에서 추가 매수하는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아니면 다른 반도체 소부장 종목 내에서 종목 교체하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고민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셨기 바랄게요.